똑같이 강한 무력을 가졌지만 한 사람은 승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선택은 달랐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이미 누군가 겪은 실수를 알려줍니다. 아득한 시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힘과 지혜가 담겨 있다고들 말한다. 특히 오래된 전쟁과 영웅담에는 사람의 야망과 두려움이 함께 스며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전해지는 역사는 복잡하지만 동시에 매력적이다. 지금 펼쳐볼 이야기는 옛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던 과정과 그 뒤로 이어지는 초안지의 시작점에 관한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옛사람의 발자취를 살피면 현대를 해석하는 시야가 넓어진다고. 그래서 오늘은 옛 기억을 더듬듯 진나라의 흥망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진나라가 역사 속으로 본격 등장하기 전에 잠시 배경을 살펴보자. 삼국지 이야기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고전인 초안지도 그에 못지않게 흥미롭다. 한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이전의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는 순간을 바라봐야 한다. 진시황의 등장과 그의 가문이 어떻게 서쪽 끝의 변방에서 세력을 키웠는지 알아두면 초안지의 흐름을 한층 또렷하게 그릴 수 있다. 진나라의 시조가 한낱말과 가축을 잘 다루는 시족에서 시작했다는 점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것이 주나라 효왕 시절이었고 말 관리로 공을 세워 작은 영지를 받았다고 전한다. 동물 돌보는 제주로 작은 영토를 얻었다니. 대개는 거창한 무공으로 받아들일 법한 땅을 그런 방식으로 얻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사람 일이라는 게 꼭 드라마틱한 전쟁 승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느껴진다. 하지만 진나라가 진정한 제후의 자리에 오르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다. 서융족이라는 강력한 부족이 서쪽을 지배하고 있었고 진나라는 그 사이에서 곤경에 빠진 일이 많았다. 먼 옛날 주나라 왕을 호위하는 공으로 제후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실제로 강대해지기 위해선 수많은 전투와 개혁이 뒤따랐다. 누군가는 이런 과정을 두고 작고 미약한 씨앗이 더딘 시간 속에서 나무로 자란 예시라고 말한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일종의 혼란과 동시에 활발한 경쟁이 펼쳐졌다. 전쟁터에서는 실력 있는 장수가 이름을 떨쳤고 조정에서는 숱한 법가와 유가가 자신의 학설을 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나라가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상황이 등장한 사건이었다. 이 상황은 법을 최고의 도구로 삼아 조정 운영을 바꾼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진나라 효공은 인재를 영입한다며 구연령을 내렸다. 그 말을 듣고 상황이 찾아왔고 처음에는 홀대받았지만 곧바로 돋보이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상황은 엄격한 법치를 기반으로 누구나 공이 있으면 상을 받고 죄가 있으면 벌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도성문에 나무기둥을 세워 옮기는 이에게 상금을 준 일화가 유명하다.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이 작은 사건을 통해 그는 백성들에게 법과 명령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하지만 법치의 칼끝은 귀족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왕의 직계인 태자가 죄를 지었는데 형벌을 그대로 태자에게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태자의 스승들에게 벌을 내렸다. 얼굴에 먹물을 칠하고 코를 잘랐다 하니 그 치욕은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불만이 누적됐고 결국 상황은 군주가 바뀌는 순간 처절한 죽임을 당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이 만든 거열령에 의해 찢겨나간 그의 최후는 무서운 교훈이 된다. 누군가는 말한다. 법의 칼날이 너무 날카로우면 결국 자신도 베일 수 있다고. 비록 상황은 처형됐지만 진나라는 그가 남긴 제도를 계속 이어받으며 국력을 키워갔다. 외부에서는 진나라를 경계했지만 이미 흐름은 진나라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전국 칠홍 중 한나라는 가장 허약해 보였고 조나라는 장평대전에서 크게 당한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 남은 나라들도 서로 견제하느라 힘을 합치지 못했다. 전국시대의 최고의 명장으로 백기가 자주 언급된다. 백기는 장평에서 항복한 조나라 병사 수십만을 몰살시키고 무덤 위에 누각을 세웠다고 전한다. 이 일이 실제 그대로인지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기록상 백기의 이름을 들으면 많은 이가 공포와 전율을 함께 느꼈을 것이다. 역사는 흘러 진시황이 태어날 무렵 진나라의 위세는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한편으로는 여불이라는 인물이 조나라 한단에서 큰 포부를 키우고 있었다. 그는 장사로 부를 쌓았고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권력에 뛰어들었다고 전한다. 본래 안국군의 아들 중 하나였던 이인은 후계 구도에서 한참 벗어난 위치에 있었다. 게다가 그는 조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하며 목숨 부지조차 어려운 처지였다. 그런데 여부리는 조이라는 무의를 이인에게 바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고 이때부터 이인의 삶은 급격히 달라졌다. 조이가 여부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는 소문도 있지만 자료마다 해석이 갈려 확실한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 어쨌든 이인은 여부리의 기민한 책략으로 인해 하양 부인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태자가 됐고 곧 진나라 왕위에 오르게 됐다. 그가 바로 장양왕이었다. 장양왕은 왕좌에 오르자마자 여부리를 중용했고 여부리는 진나라의 실질적 권력을 손에 쥔 최고 인사가 됐다. 이 시점에서 주변 사람들은 여부리가 지금껏 쏟아부은 재산을 두고 대단한 도박이었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장양왕은 재위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영정이 13살에 왕위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진시황이라 불릴 인물의 서막이 올랐다. 어린 왕을 보좌해야 했던 여부리는 상국이라는 직위를 차지하며 실질적 1인자로 군림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어린 왕의 어머니인 조이가 여전히 혈기가 넘쳐 여부리에게 달라붙었다는 점이다. 조이가 과부가 되자 곁에서 보살펴줄 남자가 필요했는데 그녀는 애초에 첫사랑이었던 여부리를 못 잊었다. 여부리는 조이와의 관계가 탄로나면 모두 파멸할 수 있기에 새로운 궁리를 했다. 이때 등장한 이가 노예였고 환관으로 위장해 조이의 총애를 독차지하게 됐다. 처음엔 이 정도로 여부리는 조이와 선을 그으려 했지만 노예가 권력을 확대하고 조이와 사이에서 자식까지 낳으면서 결국 크나큰 반란으로 이어졌다. 그 반란은 실패했고 노예와 그의 두 아들까지 모두 처형당했다. 어머니인 조이의 처벌은 가볍지 않았지만 왕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살아남았다. 반면 여부리의 운명도 달라졌다. 여부리가 실각하면서 낙양으로 쫓겨났고 그마저도 주변 육국 인사들이 스카우트를 시도하자 영정은 매우 불편해했다. 결국 영정은 편지를 보내 그를 촉당으로 보내려 했다. 여부리는 그 길로 독약을 마시고 삶을 마감했다고 전한다. 진시황의 시대가 열리자 새로운 보좌 관료들이 권력을 재편했다. 왕전과 왕분 같은 전쟁의 명장이 있었고 이사라는 뛰어난 책사도 있었다. 이사는 원래 초나라 출신이었지만 쥐가 환경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걸 보고 큰 물에서 놀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진나라에 왔다는 일화가 있다. 제나라에서 학문을 익힌 뒤 여부리의 식객이 됐고 실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영정의 핵심 고문으로 떠올랐다. 이사는 진나라가 육국을 차례로 공략해야 한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한 나라부터 공격해서 하나씩 무너뜨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었다. 반면 한비자처럼 조나라를 먼저 치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었지만 한비자는 결국 음모에 말려 감옥에서 자살했다. 이사의 계책이 살아남았고 진나라는 맨 처음에 한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기원전 231년 무렵의 일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육국이 합종해서 진나라에 맞섰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는 국가 간 원한이 너무 깊었고 또 진나라가 뿌린 재물을 탐하는 대신들이 많았다. 같은 편을 지키는 대신 서로 싸우기에 정신이 없었던 셈이다. 그 사이 진나라는 한나라와 조나라, 위나라, 그리고 연나라를 차례로 무너뜨렸다. 그 중에서도 연나라의 태자단이 예소급 친구였던 영정을 암살하려고 경가를 보낸 일은 많은 이야기를 낳았다. 경가는 번어기의 머리와 독항의 지도를 바쳐 의심을 풀고 궁정에서 비수로 영정을 해치려 했다. 만약 진무양이 떨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였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결국 경가는 실패했고 영정은 분노하여 연나라를 끝까지 추격해 멸망에 이르게 했다. 반대 시각에서는 형가의 이런 시도가 나라를 위한 충정이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그 선택은 연나라의 몰락을 앞당겼다. 남쪽의 강국 초나라 역시 사라졌다. 초나라에 맞서 이신과 왕전이 다른 의견을 냈지만 끝내 60만 대군을 준비했던 왕전의 작전이 성공을 거두었다. 초나라의 명장 항현도 죽고 과거 진나라를 구해냈다는 인물인 창평군마저 이름을 달리하며 초나라 쪽에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지지만 정확한 정황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아무튼 진나라는 막강했던 초나라까지 멸하고
마지막 남은 제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마침내 천하를 손에 넣었다. 기원전 221년에 영정은 황제 칭호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각 나라 군주가 왕이라고 칭했기에 그 이름으로는 권위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다. 그래서 황제라고 스스로를 부르며 진시황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탄생했다. 그는 과거 주나라 때처럼 각 지역에 왕을 세우지 않고 9년제를 시행해 중앙 집권권을 확립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효율적이었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짓누르는 제도였다고 평한다. 진시황은 문자와 화폐, 도량령을 통일했다. 서로 다른 단위를 쓰면 교류가 불편하다는 단순한 이치에 따라 강압적으로 제도를 통일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상업과 경제가 활발해졌다는 해석도 있고 지역 특색이 사라져 억압이 심해졌다는 주장도 있다. 여러 시각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진시황이 이룬 통일은 한편으로 진보를, 다른 한편으로 백성의 고통을 함께 가져다 주었다. 그는 불로장생 사상을 깊이 믿었다. 방사들을 모아 선약을 구해오라고 명했고 서복이나 노생, 후생 같은 이들이 이따금 등장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악귀를 피해야 한다는 말이 돌았고 그 결과 진시황은 궁전을 공중통로로 연결해 은밀히 다녔다. 이런 행동을 바라보는 신하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 오로지 이사 등 소수의 인물만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관여했고 다른 학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도 버거웠다. 그중 노생과 후생이 궁에서 벌어진 일들을 험담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 진시황이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옛날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형벌과 사륙으로 위엄을 드러내길 좋아한다는 지적에 그는 되레 더 강압적으로 대응했다. 함양에 있던 460여 명의 유생 혹은 방사들을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는 참극이 벌어졌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누가 내일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분위기가 흉흉했다. 이미 진시황은 분서갱유라는 초강경 정책으로 수많은 책을 불태웠다. 실용적이지 않은 사상서는 필요 없다는 명목이었지만 이것이 곧 우민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백성들은 국가가 커졌어도 정작 삶은 더 힘들어졌다고 느꼈다. 도로와 장성 건설을 위해 수많은 남자가 끌려갔고 만리장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희생이 컸다는 노랫소리가 민간에 퍼졌다. 어떤 백성은 지인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아들을 낳아봤자 장성에 끌려가 죽는다. 차라리 딸을 낳아오너라. 그만큼 혹독한 노동과 처벌이 모든 생활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진시황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선약을 찾는 여정에 골몰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순행을 나갔을 때 초나라 땅에서 그의 위세를 지켜보던 청년이 있었다. 항우라고 전해진다. 이 항우가 바로 훗날 초안지 시대의 거물을 예고하는 인물이다. 앞으로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사람들은 삼국지 못지않게 흥미진진하다고 말한다. 그래도 혹자는 초안지가 삼국지만큼 유명하지 않아 조금 아쉽다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말한다. 초안지는 삼국지보다 훨씬 간결하고 직선적인 전개라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고. 이런 다양한 평가가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조금 다른 시각도 있다. 진시황을 그저 폭군으로만 보는 건 아쉽다는 견해다. 분서갱유나 과도한 토목공사가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았지만 한편으로는 글자와 화폐를 통일하고 도로를 확장해 국가의 골격을 다진 기여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역사가들은 진시황의 통일이 중국사의 큰 이정표라고 높게 평가한다. 반대로 강력한 통치만큼 반발과 희생이 컸으니 인간적인 면모가 결여됐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어떤 이는 진시황의 사례를 두고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기 위해 정비는 필요하지만 무리를 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따른다. 모든 변화에는 대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의 강압적 제도가 후일 난세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말도 들린다. 항우와 유방이 일으키는 거센 흐름이 결국 진나라를 뒤엎었다는 역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짧지 않은 진나라의 발자취를 살피다 보면 시간이 마치 경랑처럼 솟아올랐다 사그라드는 장면이 떠오른다. 상항의 법치 개혁부터 백기의 전쟁, 여부리의 제주, 장영왕의 단명, 진시황의 통일과 폭정, 그리고 항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에피소드가 줄줄이 이어진다. 역사가 긴 만큼 서사의 전개도 다양하고
각 인물은 저마다의 욕망과 한계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접하며 교훈과 경각심을 얻는다. 지대를 움직이던 영웅들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점. 힘이 세다고 해서 모두가 복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점을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속에는 사람과 권력의 복합적 양상이 담겨 있다. 일상에도 이 역사의 교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웃과 서로 의심하며 다투는 동안 정작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육국이 서로 힘을 모으지 못해 진나라에 하나씩 무너졌듯 작은 대립에만 집착하면 더 큰 난관을 못 막는 법이다. 실생활에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때가 온다면 오랜 감정 싸움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와닿는다. 아울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가 진나라였다. 여러 나라가 따로 쓰던 문자를 통일하자 소통이 빨라졌다. 무게를 재는 단위를 하나로 통일하자 장사도 편해졌다. 다만 너무 급작스러운 통일 정책은 백성들에게 부담이 됐고 불만이 쌓여 큰 혼란으로 이어졌다. 한쪽 시각에서 보면 모든 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했다. 반대쪽 시각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민심을 다치게 하면 결국 나라가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둘 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진나라는 장성공사에 천문학적 규모의 인력을 동원했고 많은 이가 목숨을 잃었다. 누군가는 가족의 생계가 끊겼고 누군가는 장성 아래 묻혀 말 한마디 못한 채 사라졌다. 그 어두운 면 때문에 진시황을 무조건 옹호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그의 공적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게 역사는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사실 옛사람들도 이런 역사의 교훈을 보며 삶의 지혜를 얻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치세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실패에서 얻는 것이 더 크다고. 진시황의 공과와 그 뒤를 이은 초안지가 주는 여러 교훈은 현대에도 유효하다고 본다. 세상을 쥐는 듯해도 영원함은 없고 결국 사람의 길은 변덕스러우며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들려준다. 이제 막 서막이 열린 초안지 이야기는 앞으로 항우와 유방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무대 위로 불러낸다. 그들은 각기 다른 지향점을 보여주며 세상을 뒤흔들게 된다. 많은 이들이 초안지를 단순히 옛날 전쟁 담론 정도로 여기지만 알고 보면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라서 공감이 간다. 의리와 배신, 사랑과 증오, 대업과 몰락 같은 주제들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일상적으로 풀어보면 우리도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과 때로는 옳은 것을 고민하기 마련이다. 항우가 강력한 군사력을 뽐내지만 유방이 민심을 얻어가는 대목은 이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 힘센 쪽이 승리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양쪽 다 들어보면 나름의 이유가 존재한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인생의 갈림길에 비유하기도 한다. 겉보기엔 힘이 전부인 듯 보여도 결국 공감과 협력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강력한 한 방이 모두를 제압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실제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초안지 본편을 보면 더욱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이렇듯 초안지는 다양한 관점이 뒤섞인 역사담으로 독자에게 풍부한 생각거리를 던진다. 하나의 거대한 무대에서 수많은 인물이 교차하고 각자의 이야기가 교묘하게 이어지면서 결국 한 나라가 탄생한다. 삼국지에 비해 인물이 적고 전개가 간단하다는 이유로 더 통쾌하게 느껴진다는 분도 있고 반대로 파격적 반전을 즐기는 이는 삼국지를 더 좋아하기도 한다. 역사는 어느 쪽을 택해도 흥미로운데 굳이 한 편만 읽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가 엄숙함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한다. 옛날 사람도 사랑하고 투쟁하고 배신하며 울고 웃었다. 이런 점이 결국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단지 옷차림이나 제도, 환경이 달랐을 뿐이고 사람 마음은 언제나 비슷하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역사는 미래를 알기 위한 거울이라고.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옳든 역사를 들여다보면 적어도 실패를 줄이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진시황의 통일, 그리고 초안지로 이어지는 혼란과 영광의 시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길을 잃을 수도 있다.
그만큼 풍부한 사건과 인물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진나라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강대국이 아니라 작은 시족에서 시작해 수백 년간 흥망성쇠를 겪어온 끝에 전국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결국 과도한 통치는 내부의 불만을 폭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만하다. 이제는 항우의 모습이 보인다. 초나라가 멸망할 때 즈음 아직 젊은 나이로 진시황의 개선 행렬을 지켜보던 그가 훗날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서 날개를 펼칠지 기대하게 된다. 혹자는 말한다. 항우가 만약 다른 성격을 지녔다면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 거라고. 하지만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로 이어진다. 그리고 항우가 보여준 선택이 초안지의 무대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반대편에 서 있는 유방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가 자유분방하고 서민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마음을 흔들었다고 전한다. 뒤늦게 인생의 전쟁터에 뛰어든 그가 항우와 다투는 과정을 보면 누군가에게는 기적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초안지는 인간미가 넘치는 사건들이 가득 차 있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 간 긴장은 곧 진나라의 몰락과 한나라의 성립으로 연결된다. 마치 우리는 긴 여행을 앞두고 시동을 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진나라가 통일하는 과정을 살펴봤고, 조만간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따라가면 더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진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배신당하거나 기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건다. 일상에 비유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어려운 선택을 한다. 이익과 신념이 충돌할 때가 있고 그 선택에 따라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 그런 장면을 초안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옛 이야기가 재미있으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편이 서늘해지기도 한다. 역사는 결국 인간 드라마이기 때문이라고 누군가는 말한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많은 인물이 오간다. 하나하나가 주인공이라 해도 될 만큼 독특한 삶과 성격을 보여준다. 이것을 풀어낸 이야기가 삼국지 못지않다는 평가가 있다는 말에 공감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시대와 무대는 다르지만 그 흐름이 주는 재미와 교훈은 분명 새롭다. 서양 역사에서도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일이 많다. 알렉산드로스나 시절을 언급하며 그들의 업적과 한계를 나열하듯 동양사에서도 진시황이나 항우 같은 영웅담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일반 백성들의 삶이 희생됐다는 점도 잊지 않도록 하자. 역사의 중심에 있는 건 영웅이지만 그 주변에서 굴러가는 작은 톱니바퀴들이 진짜 거대한 역사를 지탱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덧 이렇게 긴 시간을 걸쳐 진나라의 흥망을 살폈고 이제 막 초안지 시대로 접어들 준비가 됐다. 육국이 하나씩 무너지고 영정이라 불리던 군주가 진시황이 되어 통일을 선언하는 대목까지 이어졌다. 이미 많은 이야기를 담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란 그런 것 같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되고 또 다른 영웅이 떠오른다. 각각이 지닌 개성만큼이나 선택의 결과가 다채롭게 그려질 것이다. 이런 점이 이 이야기를 한층 더 짜릿하게 만든다. 일부 역사가들은 항우와 유방의 대립을 두고 무력이 중요하냐, 민심이 중요하냐를 비교하는 사례로 삼는다. 여기서 항우의 힘은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유방 역시 만만치 않은 지략으로 민심을 사로잡았다는 평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대결은 단순 무력 충돌을 넘어 리더십과 정치력,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묵직한 울림을 준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그다지 가볍지 않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녹아 있기도 하다. 전쟁 속에서도 인정을 잊지 않는 장수가 등장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가 어떤 군사를 살려내는 장면도 있다. 반면 잔인한 배신과 모략으로 한순간에 판도가 뒤집히기도 한다. 초안지는 이러한 극과 극의 감정이 교차하면서 커다란 파고를 만든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 자세한 결말을 이야기하지 않을 생각이다. 역사는 때로 스스로 다음 장면을 궁금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